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네, 이민우입니다. 네. 인문TV가 한 주 쉬어가는 동안 봄이 활짝 피었습니다. 네, 이제 네. 봄이 왔습니다. 낮에는 이제 꽤 덥고, 어저께 제가 자는데 모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자는데 벌써? 네, 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수구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나온 것 어, 같은데, 이제 모기도 이제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아일랜드 최대 축제 중에 하나인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딱 맞이해서 아일랜드 작가 특집, 세계 네. 문학 특집의 첫 번째 나라로 아일랜드를 이제 저희가 선택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네. 아일랜드 첫 번째 네. 작가는? 아일랜드 뭐 사실 이제 영국의 이제 식민 지배도 많이 받았고 또 네, 이제 지금은 그쵸. 독립국가긴 하지만 아직 북아일랜드의 그 아픔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영국과 뗄래야 뗄 수 오랫동안, 없는 네, 네.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제 특히 저같이 이제 영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또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문학이고 또 아일랜드가 배출한 작가가 워낙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특히 또 이제 문학 이 연극 이런 거에도 또 자부심이 굉장히 음, 강하고요. 그래서 아일랜드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 첫 포문을 여는 작가로 작품도 워낙 유명하고 또 작가도 워낙 유명한 조나단 스위프트를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조나단 스위프트, 네, 그는 누구인가요?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1667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네. 태어나 아일랜드 수도죠. 네, 네, 더블린. 1745년 더블린에서 돌아가신 아일랜드의 작가, 소설뿐만 아니라 시나 수필도 쓰셨다고 네, 합니다. 네, 아일랜드의 작가이자 성공회 네, 성직자이기도 하십니다. 네. 그렇다고 쭉 아일랜드에서만 사신 건 아니고요. 네, 영국도 이제 왔다 네, 갔다 했습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는 유복자로 태어나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삼촌들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와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고요. 초기에는 시를 쓰기도 했지만 1699년 종교와 지식인층의 부패를 풍자한 작품 지어낸 이야기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1704년부터 영국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나 모시던 유명 정치가 윌리엄 네, 템플경의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정치적 야망이 꺾이고 맙니다. 네, 하지만 글 쓰는 능력이 있다 보니 정치 비평가, 정치 평론가로 네, 활동하면서 되게 좀 약간 이렇게 유명세를 타기는 했는데 워낙 글이 신랄하고 비판적인 글이 많아가지고 정치가 동료 정치가들의 견제가 엄청나게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설상가상 반대편인 휘그당의 세력이 커지자 그냥 아일랜드로 낙향을 하고 더블린의 성 해트릭 성당 사제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1745년 죽어서 성 패트릭 성당에 묻혔다고 합니다. 네. 조너선 스위프트의 어조와 문체는 직접적인 사실의 제시, 권고, 유머, 신랄한 아이러니까지 아주 다채로웠다고 하는데요. 정치 풍자 소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오늘 다룰 네, 그 유명한 작품. 걸리버 네, 여행기. 걸리버 여행입니다. 네, 걸리버 여행기는 조나단 스위프트가 1721년부터 쓰기 시작하여 1726년 10월에 출판하였고 즉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재밌죠? 걸리버 여행. 네, 네, 재밌죠. 원래 그 조나단 스위프트의 작가의 네, 의도는 이 글을 읽고 사람들이 막 화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해서 네, 그랬다는 후일담이 네, 전해지기도 하는 네, 작품입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네, 레무엘 걸리버라는 선박의 외과 의사가 네, 여러 번의 항해를 통해 알 수 없는 섬들에 도착하고 네, 그곳에서 다양한 크기와 행동, 철학을 가진 사람들과 동물을 만나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네. 네. 하지만 걸리버 여행기는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겠죠? 네. 사실 이제 우리한 총 4개의 섬, 그 4개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를 네. 이제 방문하는데 네. 보통 이제 우리한테 많이 익숙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읽는 게 이 소인국과 대인국, 대인국이죠. 네, 근데 거인국, 네, 네. 그래서 총 4개의 섬을 방문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작은 사람들의 나라, 릴리포트. 이건 이제 그 잭 블랙의 영화에도 나오죠.
그리고 2부 큰 사람들의 나라 브로브딩네. 그다음에 3부가 하늘을 나는 나라 라퓨타. 그다음에 4부가 말들과 인간 노예의 나라 후이넘이고요. 보통 이제 요 작은 사람들의 나라와 큰 사람들의 나라는 아이들도 이제 친숙하게 네, 알고 있는 소인국, 거인국 이렇게 거인국. 해서 네, 네. 많이 네. 네, 그리고 이제 3부 하늘을 나는 나라, 4부 말들과 인간 노예 나라까지 해서 이 4부가 이제 마지막 말들과 인간 노예 나라고 이 걸리버가 여기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예, 살다가 어떻게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이 인간이 노예인 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고 말들을 주인으로 모셨던 곳에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 적응을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자기 가족들도 증오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그쵸. 예, 네. 그렇게 해서 약간 이제 말로는 제가 볼 때는 썩 그렇게 유쾌하게 끝난 것 같지는 않은 식으로 기억이 좀 나요. 예, 예, 네. 예. 일부 작은 사람들의 나라 릴리푸트. 일단 이 첫 번째 항해에서 이제 그 걸리버가 선박 사고로 혼자 해변에 이렇게 딱 남겨지는데 이게 유명한 그림 있죠. 보통 걸리버 여행기 하면 제일 유명한 그림 누워 있는데 머리 뭐 팔 이렇게 조그만한 뭐 목 같은 거로 막 이게 박혀 예,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오도 가도 예. 못하는. 그래서 이 눈을 뜨니까 한 15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소인국 사람들이 15cm 자기를 딱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놓고 아주 막 무서운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걸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릴리포트는 또 이제 이 거대한 그러니까 걸리버 그 사람들 입장에서 걸리버가 완전 괴물이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네, 거인. 네, 네.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일단 또 문제가 뭐냐? 이 엄청 먹을 거 아닙니까? 얘 먹이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라고 했다가 이 걸리버도 이제 아무래도 뱃사람들은 이제 눈치가 빠르잖아요. 생존을 네, 아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가 걸리버가 이제 살려줘. 그래서 알았다. 살려주겠다. 대신에 우리 말을 따라라 해서 9개의 이제 조항을 이제 예. 따르면 살려주겠다라고 해서 그 소인국 사람들과 같이 지내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이게 그 엄청난 거인을 만나면 일단 둘 중에 하나겠죠. 일단 맨 처음에는 무서워할 거고 또 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얘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그렇게 예. 생각을 하겠죠. 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같이 살게 되는데, 당시 그 릴리포트 이 소인국 나라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제 전쟁 중이었는데 이 상대방 이 적국 있죠. 그 적국의 이 군함들을 이 걸리버가 다 다 걷어오는, 그냥 다 예, 걷어와요. 그냥 뭐 계곡가에서 그냥 첨벙 가가지고 이 소인국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바다지만 이 뭐 걸리버한테는 그냥 뭐 계곡 뭐 냇가에 그냥 뭐 그런 계곡물이죠. 그래서 와서 그냥 다 가지고 오고 또 궁전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났는데 네, 쉬야 이걸로 다 꺼버리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그 나라에 이 거인으로서 처음엔 위협적인 존재였다가 사람들이 이제 시간 지나면서 막 애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뭐 이제 사람들과 많이 친해졌지만 이 이제 사실 이제 동화에서도 살짝 이런 게 아이들도 느낄 수 있는 게 이 동화 버전에서도 이제 사실 느껴질 수 있는 게 뭔가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고 하면 시기와 질투 그리고 정치 암투가 있죠. 그죠. 동화 예. 버전에서도 좀 느낄 수 있는데 이 궁전에서 불이 나가지고 화재는 진압했는데 당연히 이제 중요 부위가 노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냄새가 좀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심하게. 예. 왕비가 모독을 받았다. 예. 이래가지고 걸리버를 이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은 이게 좀 정치 암투겠죠. 예, 예. 그래서 어, 결국에는 왕비 편인 이 신하들까지 결국에는 어떤 이제 작당을 하냐. 걸리버가 자고 있을 때 눈을 파내자. 오케이? 그래서 얘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눈을 파내는 대신에 또 죽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용 가치는 있는데 그래도 좀 고분고분하게 우리가 이제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뭐 전쟁 무기 내지
그런 도구로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이 사이즈가 작든 크든 생각하는 건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걸리버는 그 자기가 군함을 이렇게 가지고 왔던 그 상대 적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원래는 아이들 읽으라고 썼던 책은 아닌 거죠. 네, 이게 각색이 이렇게 됐을 뿐. 네. 첫 번째 소인국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게 작은 나라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네. 영국 작은 사람, 네, 작은 작은 사람. 사람들의 네, 나라. 그래서 예. 어리석은 그런 그 관습, 그 다음에 편견 이런 거를 이제 풍자하는 게 결국 영국을 얘기하는 거죠. 영국 이게 작은 나라다. 잘난 척 해봤자. 그래서 영국의 정치 그리고 종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쟁을 이제 비웃는 그런 게 이제 그 첫 번째 소인국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급하는 게 이 릴리포트인 뭐 당연히 사이즈가 작든 크든 정치 행위를 하고 당연히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정치적 성향을 구분하는 게 이제 높은 굽의 신발을 신냐, 낮은 굽의 신발을 신냐.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속 논쟁 같은 거죠. 상을 1년 하냐, 3년 하냐, 뭐 그런 거. 그것이 토리당과 당시 휘그당의 대립을 이제 비유한 거다. 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인국인데 맨 처음에 강국과 또 반대편인 적국. 그런데 걸리버는 이 두 군데 다 가죠. 그리고 결국에는 두 군데 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죠. 네, 결국 이것이 이제 영국의 토리당과 휘그당을 이제 다 양비론적으로 비판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제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눈을 떠요. 근데 여기는 또 정반대입니다. 엄청 큰 사람들의 나라. 평균 30m. 키가 30m. 30m. 아, 네, 30m니까 뭐 거의 아파트 한 뭐 10층 높이. 네. 근데 10층도 더 높을 네, 것 그렇죠. 같은데요. 한 10층에서 한 12, 15층, 네, 한 네. 10 몇 층 되는 이런 크기에 그게 이제 거인국 브로브닝 네, 그래서 부럽딩네. 네. 예. 농부에게 붙잡혀가지고 당연히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완전 이제 작은 무슨 뭐 피규어 뭐 말하는 네, 뭐 진짜. 걸어다니는 피규어 예.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와 이거 뭐야 해가지고 이제 잡혀서 그 농부의 이제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 농부가 당연히 이런 거 딱 얻으면 이거 아이템. 돈벌이 수단이죠. 이거 데리고 다니면서 이 재미난 이거 조그마한 말하는 뭐 이런 게 있어 해가지고 이제 식탁 위에서 쇼합니다. 쇼를 시키고 네, 돈을 네. 벌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라 왕실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왕비도 만나고 왕도 만나고. 그럼 이제 왕과 왕비가 막 이렇게 하다가 와얘 뭐 처음에 뭐 인형인가 뭐 장난감인가 동물인가 하는데 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화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또 그 영국 사람들이 원래 또 이제 프라이드가 세지 않습니까? 콧대 센 영국 사람. 그래서 걸리버가 내 고향 영국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냐는데 왕이 반박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영국 사회를 또 이제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걸리버가 이제 영국 잘나는 척을 하면 왕의 입을 통해서 조나단 스위프트가 다 반박을 하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거인국의 왕실 생활에 좀 적응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인형의 집에 인형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를 갈망을 인간의 존엄성이 네. 진짜 1도 네. 없는.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영국이란 나라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과연 그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사실은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현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영국이란 나라도 권위주의 정부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경제 발전이나 뭔가 부국 강병을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맨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또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기도 하고 좀 거쳐갈 수밖에 없는 방법이 권위주의 시대죠. 이 권위주의 시대가 이제 들어서면 그 개인의 삶은 어떻게 되냐? 우리도 옛날에 겪었던 과정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또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1부, 2부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거인국 소인국이고 이 거인국 소인국 그냥 이제 재밌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이 거인국 소인국에서 우리는 다 영국 사회를 비판하는 네.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의 당시의 모습과 그리고 2부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대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 전환점에 대한 이제 네. 비판이 다 있다. 제 3부 네, 하늘을 나는 나라 네, 라퓨타. 네. 어, 여기서부터가 어쩌면 좀 낯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이제 영국으로 이제 거인국에서 탈출을 해서 네, 영국으로 돌아온 걸리버가 음, 다시 역시 바다로 나갑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는 폭풍 대신에 해적선을 만나서 네, 약탈당하고 약간의 식량과 이제 뭐 함께 보트를 타고 유랑하다가 하늘을 나는 섬 네. 라퓨타를 발견합니다. 이 편이 그 스위프트 상상력의 네, 정말 진짜 끝판왕인 것 같아요. 예. 네, 섬이 이제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그리고 뭐 이렇게 있다가 라퓨타 섬 주민들이 그 걸리버를 끌어올려 주죠. 네, 네, 이 하늘을 나는 섬 라퓨타는 자기 공중 부양으로 이렇게 섬이 떠 있는 건데요. 그 섬 주민들이 수학, 천문학, 음악, 과학에 큰 흥미를 가진 지식층들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실용적이지 실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허당 중에 허당들이었는데요. 뭐 제대로 된 건물이나 옷 같은 게 전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수를 재려면 줄자를 이용해서 이제 치수를 재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그 허당 지식인들이 천체 고도 측정기인 4분의 나침반을 이용해 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가 없는 예. 그런 이제 근데 이제 라퓨타 섬 아래에는 린다리노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이 라퓨타 섬의 식민지였어요. 예, 근데 이제 린다리노 시에서 반란이 이렇게 막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그 라퓨타 섬 국왕이 그 협박하기 위해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자기 공중 부양 섬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햇빛을 막는 기후를 악화시킬 여서 이제 뭐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섬에서 돌을 막 집어 던져가지고 뭐 이렇게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는데 이 린다니노 씨가 저항을 거세게 하는 바람에 결국 자치권이 이제 국왕 라피타 섬 국왕이 항복을 하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걸리버가 이 라피타 섬에서 살고는 살았지만 재미는 있었어요. 뭐 그렇지만 그 이 허당들에게 이제 실증을 느껴가지고 섬을 떠나서 그 린다니노시 근처에 있는 여러 섬들을 여행을 합니다. 그 여행을 하는 동안에 기발하지만 실패만을 거듭하는 여러 연구,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인 스트랄드 브러그 등을 경험하다가 일본을 거쳐 네덜란드를 에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 제3부 하늘을 나는 나라 이 라퓨타에 나옵니다. 라푸타 네, 파트는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네, 어떤 부분도 되게 많냐면 이 라푸타 나라의 문화, 네, 정치 관습 이런 거에 대해서 마치 그 여행 가이드처럼 이렇게 네, 설명하는 파트가 굉장히 좀 네, 많고 개인적으로는 조나던 스위프트가 좀 작정하고서 만든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1부, 2부 그리고 나중에 나올 4부와 달리 이 라푸타는 이 라푸타 나라에 대한 마치 가이드 같은 이런 설명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지식층들이 이제 과학 천문을 네. 좋아하는 지식층들이 화성에 두 개의 위성이 네.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그 제3부에 나오는데 네. 이게 실제로 네. 진짜 화성에 두 개의 위성이 있는 게 이 책이 나오고 150년 뒤에 네. 나왔다 이렇게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네, 성직자였고 당시 성직자 스위프트가 성직자였잖아요. 그 성직자들이 당시에 가장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성직자들은 거의 필수로 천문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신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힌트는 갖고 네.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은 들어요. 과학자들 되게 유명한 과학자와 친분이 네, 있었다고도 네, 하고 그래도 어찌됐건 네,
화성에 위성이 2개가 있다라는 기록을 남긴 최초의 인간이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라푸타는 이 라푸타라는 나라의 어떤 관습, 그 정치 체계 이런 거를 따로 이렇게 가이드북처럼 설명하는 부분이 이 스위프트가 아예 작정하고 만든 세계관이고, 그래서 요 라푸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어떤 판타지 소설의 느낌도 굉장히 갖고 있어요. 세계관, 작가가 아예 작정하고 네, 새로운 그쵸. 세계관을 네. 만든 거고요. 예. 역시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영국의 현실을 비판한 게 있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이 라푸타의 그 지식인들이 뭐 천문학과 수학, 음악, 그 관심도 있을 뿐더러 조예도 상당히 깊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테크놀로지가 언밸런스한 게, 이런 굉장히 고급 수학이나 이런 부분은 조예가 뛰어난데 아주 생활에 필수적인 실용적인 거는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거가 그 잉카 제국의 또 모티브로 얻지 않냐, 물론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또 묘하게 이게 또 겹치는 게, 우리가 마추픽추를 보면은 그 엄청난 건축술에 대해서 놀라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무기는 없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 그 스페인 정복자들이 갔을 때 그 엄청난 그 금속 재련법, 또 이제 건축술, 이건 엄청난데 무기는 그냥 돌멩이로 두들겨 패는, 네. 뭐 그러니까 막대기나 네, 뭐. 예. 테크놀로지가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이게 또 아니요. 여기 라푸타를 가는 과정이 해적을 만나서 약탈당했다라는 거는 또 당시에 이 캐리비안에 굉장히 서행했던 해적이고, 또 식민지가 언급이 됐고, 네. 예. 그래서 이게 아메리카의 어떤 원주민이나 아메리카 식민지, 이게 잉카나 아즈텍에서 좀 모티브를 얻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그 반란에 성공한 린다니노 시를 아일랜드로 네, 그렇게 해석하는 볼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라푸타의 과학자들이 공상에 빠져 있는 걸 즐겨요. 그래서 멍하게 있고 하인들이 옆에서 돼지 방광으로 만든 걸로 이렇게 얼굴을 칩니다. 그게 그래서 전문 정신을 차려. 그게 네. 전문 직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 영국 지배층들이 실용적인 거는 신경 안 쓰고, 쓸데없는 공상이나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예속 논쟁 이런 거에만 이제 신경 쓰는 거를 풍자한 거예요. 탁상공론 네. 이런 거를 이제 풍자한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라푸타는 걸리버 여행기 중에서 좀 1부, 2부 소인국, 소인국과- 대인국은 좀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조금 좀 재미있고 좀 특이한 게 뭐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 3부, 요거는 4부를 요 라푸타는 특히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그 라푸타라는 나라를 이렇게 묘사한 그 가이드 부분이 네. 작가가 어떤 새로운 세계관을 만드는 거에 대한 또 일종의 참고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작품. 또 나갑니다. 이 정도면 이제 그만 나가도 되는데. 예,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또 네. 나가요. 사부 여기서는 네. 근데 나갈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선장이 됐습니다. 네. 선장이 되면 또 이제 나가야죠. 근데 이제 사부의 제목은 말들과 네, 인간 네. 노예의 네. 나라 후이넘입니다. 근데 이제 네. 나가는데 선원을 잘못 뽑아가지고 해적을 뽑는 바람에 이게 사람 쓰기 이게 힘듭니다. 선상 네.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또 네. 벌어집니다. 당시 이제 그 뱃사람들은 이제 선상 반란이 일어나면 둘 중에 하나는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수의 먹을 거만 주고 무인도에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버려진 섬이 후이넘스 랜드인데 말들의 나라였습니다. 말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 혹성탈출을 보면은 원숭이들이 인간을 지배하잖아요. 이제 말이 인간을 지배하는 건데, 거기서는 인간이 노예고 심지어 말도 못 하고요. 그러니까 네, 진짜 지금 인간 사회에서의 동물이 거기서는 인간입니다. 네, 예. 오직 원초적으로만 네, 그래서 행동하는 그 인간을, 이건 사실 젊은 세대들은 이거 모를 텐데, 야후 야후요? 하면은 지금 10대 20대들은 낯선 단어지만, 그래요? 야후 사이트를 누가 이용합니까 지금? 그래요? 네. 야후를 모르는다고요? 들어는 봤겠지만 이용을 또 안 하니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TV 광고에도 나왔잖아요. 야후 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야후가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사는 그 나라에 역겨운 유인. 인간, 예, 네. 야후. 자, 근데 어쨌든 걸리면 그걸 모르잖아요. 음. 딱 도착했는데 자기랑 똑같이 생긴 음. 인간이 있어요. 자기보다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니지도 않아요. 옷을 안 입고 좀 헐벗고 있지만 또 그냥 당시에 또 유럽에는 아직까지 또 빈민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또 인간이니까 와 반가워했지만 인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기서는 야후. 네 야후. 그러니까 사실 동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 걸리버를 막 보자마자 막 짐승이니까 막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키우는 이 노예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주인이 오죠. 그 주인이 바로 후이넘 말이었습니다. 말. 말이 지배하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걸리버는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제 버르장머리 없이 막 말한테 막 자기가 원래 인간 세상에서 했던 것처럼 막대하다가 두들겨 맞아요. 뭐야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 여기는 말들이 지배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 후이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 야후가 생긴 건 야후인데. 야후인데 말도 하네. 음. 그리고 지식도 있네. 야구처럼 똘똘하네. 무식하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 별종같이 생각합니다. 뭐지 이거 똑똑한 강아지 데리고 가듯이. 어쩌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처음 보는 강아지인데 막 말하고 막 저기 막 뭐 이차 함수 풀고 막 이런 거예요. 뭐지 이거 해가지고 이제 데려와요. 음. 그래서 이제 이 후이넘 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야후에 대해서 막 특성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4부 마지막이고 예. 사실 이 4부로 끝나고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걸리버가 어쨌든 여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자기네 나라 왔을 때 이 후이넘에서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이 걸리버 여행기가 보통 우리가 소인국 대인국으로 기억하지만 사실 걸리버가 가장 오래 머문 데가 이 후이넘이에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오래 머뭅니다. 예. 조나단 스위프트가 하려고 했던 네, 여기 말들이 다 다 사부에 있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단순히 영국 사회의 비판이 아니고 그냥 인류- 인간이 싫어.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그냥 비판. 예. 인간이 싫어.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럴까? 되게 읽다 보면 이 작가가 되게 그냥 인간 자체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심한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뭐 단순히 그냥 영국 사회의 뭐 풍자나 비판이 아니고 그냥 인간 자체에 대한 혐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야후의 특징으로 이제. 그래서 예. 이 후이넘이 야후의 어떤 그런 특징을 막 이야기하는 걸 빌려서 우리 인간 사회 자체, 인간의 어떤 본성, 인간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다 깝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나선 스위프트가 이 작품을 그래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걸리버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고요. 그러니까 소인국 대인국은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예. 그쵸. 예. 네. 그리고 사실 그 라푸타에서 머문 거보다는 그 밑에 예. 그 섬들.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뭐 이런 사람 만나고서 그게 더 비중이 네. 나는데 후이넘은 엄청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래서 거의 거의 할아버지 될 때까지 거의 여기서 계속 몇십 년 동안 살다가 완전히 야후처럼 돼버려요. 근데 이게 집사인 거죠, 집사. 그러니까 그쵸. 예, 그냥 똑똑한 야후의 이런 정체성을 완전히 본인이 세뇌당해서 이렇게 살아서 본인 스스로도 인간 야후를 굉장히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스탠스가 되냐면 옛날 미국 흑인 노예 있을 집사? 때 흑인인데 집사. 그러니까 이제 장고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무엘 잭슨이 맡았던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같은 흑인이지만 백인을 대표하는 집사기 때문에 같은 흑인이지만 자기 아래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이렇게 또 백인 주인과 똑같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다루는 마름. 그런 거죠. 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쨌든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이고 인간에 대한 굉장한 혐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이남이 인간에 대해서 야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간사하며 성품이 악하고 배반을 잘하고 복수심도 강하고
또 건강하지만 그 건강한 거를 올바로 활용할지 모르고 겁이 많다. 음. 그런데 후이넘 이 주인의 말들. 말들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우리 진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로 묘사가 네. 되고 걸리버도 그렇게 생각하고 세뇌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따라하려고 굉장히 네. 노력을 하죠. 예. 네. 그래서 조나단 스위프트가 인간 혐오에 가득 차서 그리고 사실상 걸리버 여행기에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있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예. 예. 그래서 걸리버는 계속 이제 그 주인인 후이넘을 섬기면서 따라하려고 하지만 결국엔 어쩔 수 그렇죠. 없죠. 예. 아무리 그 본인을 잘 따른다고 해도 결국에는 나와 근본이 다르면 네. 언젠가는 버려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버려집니다. 결국에 예, 또 나이도 들고 예, 후이놈들은 이제 이 걸리버가 네. 근본적으로 너는 야후야. 야후야. 그러니까 해서 예, 추방을 네. 당하게. 유리천정에 걸린 거죠. 네. 예. 유리천정이죠. 예, 예. 또 버려지고요. 또 나이도 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버려졌는데 포르투갈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발견이 돼서 영국으로 다시 오는데 가족들은 죽은 줄 알았던 걸리버가 돌아와서 기뻐하지만 걸리버에게 자기 옛날의 가족들은 똑같은 야후인 거예요. 예, 영국 사람들 자체가 다 야후로 보이는. 예. 그래서 가족들도 멀리하고 말을 사들여서 어쨌든 인간 사이에서 말은 이제 가축이지만 이 말을 자기가 섬겼던 주인처럼 이렇게 말과 그러니까 말하고만 이렇게 생활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래서 이렇게 해피엔딩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네, 같아요. 해피엔딩 아니에요. 해피엔딩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쾌하게 끝나는 네.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혐오로 이 작품이 끝나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걸리버 여행기 하면 소인국 대인국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영국 사회에 대한 풍자 비판이라고 하지만 네, 뭐 유머러스하고 이 후이넘까지 읽으면 사실 스위프트는 인간 혐오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에이 이런 느낌이 좀 나는데 네. 그래서 좀 다 읽고 나면은 뒷맛이 조금 개운치는 않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읽는 버전에서는 빼는 게 적절하다. 아,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부 후이넘의 나라 네. 거기는 신성모독이다 해서 그 외국에서는 그쵸? 서양에서는 네. 그 출판 금지 당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시대를 앞서갔다고도 볼 수 있고 네.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계속 명작이라고 불리는 고전은 이유가 있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작가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어떤 작가님이시죠?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네.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을 하기로 하고 또 아일랜드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오스카 와일드죠. 네. 그래서 특히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제 오스카 와일드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를 다음 주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으로 봤던 뭐 작품 하나씩 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덕심한 봄날 네. 네,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며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